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온라인 1차시 심층순환 잘 보고 왔을까요? 안 본 친구들 있다면 꼭 본인들을 위해서 보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해양의 흐름에 대한 공부가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기상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뭐 한다고 했냐면 기상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공부한다 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상호작용의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용승과 침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차시에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기후변화 파트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을 공부를 할 때 우리 요거 에크만 수소 배운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고 용승과 침강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앞에서 했던 것들이.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지금 기상이랑 해양, 다른 말로 하면 바람과 물이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크만 수송인 거야. 즉 바람에 누가 움직인다? 물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 기준이냐면 북반구 기준으로 볼게요. 자,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표층에서는 바람에 의한 전향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꾸 이 바람에 의한 물의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근데 표층에서는 얼마로 꺾이게 되냐면 오른쪽 45도 방향만 꺾여요. 많이 꺾이지 않아요. 45도만큼 꺾이고 해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어떻게 될까? 커지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바람의 반대 방향이 될 때까지 해수가 전향력을 받아서 움직여요. 될까요? 자, 그럴 때 해수 밑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 표면보다는 아래로 갈수록 이제 작용하는 수압도 세지고 힘도 점차 전향력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유속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점차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층부터 반대 방향이 되는 이 해수의 움직임을 크게 이제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움직였냐면 바람의 90도 오른쪽 방향으로 해양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이게 뭐였다? 에크만 수송이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평균적인 해수가 움직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바람과 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수송이에요. 됐어요? 그럼 얘를 적용을 해서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용승과 침강 중에서 연안 용승을 이제 볼게요. 연안 용승.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 근처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지 근처.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육지 근처의 물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반구 기준이니까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90도로 해양이 움직이겠죠. 지금 바람이야. 얘는 바람. 그럼 에크만 수송으로 바람의 90도 오른쪽으로 해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육지 근처에 있던 물들을 계속 바람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외해 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육지 근처의 물은 부족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심해의 물이 올라오게 돼요. 바로 이게 뭐냐면 용승 현상이에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올라오는 건 용승,
내려가는 건 침강이라고 하는 거. 요 용어는 알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육지 근처에서 계속 불어요. 그러면 바람에 의한 해수의 움직임은 에크만 수송으로 어떻게? 90도 오른쪽으로 해양이 움직이겠죠. 이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야. 그럼 육지 근처에 물보다 더 많은 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넘쳐. 평균보다 넘쳐. 그럼 어떻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침강이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남풍과 침강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됐지?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북풍, 남풍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얘들아 용승이 일어날 때 특징은 뭐냐면 심해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치? 심해에 있는 물들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은 물들이 이렇게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물들이 얘로 인해서 온도가 살짝 낮아지는 거야. 그럼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얘와 근접해 있는 공기 덩어리도 살짝 냉각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냉각이 되면은 안개가 잘 발생하게 돼요. 될까요? 그래서 요거 특징 하나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에크만 수송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연안 용승과 침강 현상이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에크만 수송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적도 용승이 있어요. 자, 적도 용승은 뭐냐면 자, 봐봐 얘들아. 우리 대기대순환 파트 할 때 공부했던 거야. 자, 0도 있고 그리고 북반구 30도 그리고 남반구 30도 이렇게 있으면 자, 0도에서 30도 근처에는 우리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 형성되어 있냐면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남반구는 얘의 반대니까 이렇게 불고 있을 거야. 자, 이건 대기대순환의 바람 방향이야. 바람 방향이고 해수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려면 에크만 수소 바람의 90도 오른쪽 북반구에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해양이 움직일 거야. 맞지?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에크만 수소.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던 물들을 바로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이거는 해수 움직임. 자, 남반구에서는 어떻죠?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바람의 왼쪽 90도, 바람의 왼쪽 90도, 왼쪽 90도, 왼쪽 90도, 왼쪽 90도 쭉 이어보면 이 근처에 있던 물들을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바람에 의한 해수의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0도 근처에 있던 여기에 있던 물들을 지금 다 어떻게 했냐면 바깥으로 지금 빼버리고 있지. 그러니까 0도 근처에서는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치, 심해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승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적도 부근에서. 그래서 적도에서 무역풍으로 인해서 양 옆으로 빼버리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적도 용승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0도는 사실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바다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배치됐을 경우예요. 보게 되면 그냥 일예로 뭐 생각하면 되냐면 태풍 생각하면 돼 얘들아. 태풍. 바다 표면에 저기압의 큰 대기 기압이 배치가 됐어. 저기압이 배치가 되면 얘들아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생긴다라고 했어. 반시계 방향에 이런 식의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야. 바람. 그럼 바람에 의한 해수. 지금 여기가 해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 에크만 수송 90도 오른쪽으로 지금 해수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앙에 있던 물들을 지금 바깥쪽으로 다 빼버리는 거지. 기압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 부근에는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용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에 저기압이 배치가 되면은 북반구 기준이 얘들아 저기압이 배치가 되면 깊은 물, 심해의 물이 올라오게 되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고기압이 배치가 되면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움직이고 해수는 안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침강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해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수온 약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수온 약층이 용승 현상이 일어나니까 조금 올라온 거 볼 수 있지. 침강이 되니까 아래로 내려간 거 볼 수 있어요. 자,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표층이고 여기가 심층이라고 해보면 표층과 심층을 경계짓는 물, 즉 수온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했어요. 맞죠?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그러니까 표층과 표층과 심층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심층에 물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 경계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치? 심층에 물이 가라앉으면 수온 약층도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 하나는 정리를 해둘게요. 자,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 요거 뒤에 엘니뇨 라니냐 할 때도 나오게 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알아둘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에크만 소송, 즉 기상과 해양, 바람과 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현상, 용승과 침강이 연한 용승 받고 적도 용승 받고 그 다음에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봤어요. 됐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용승의 영향을 보면은 심해 물이 올라오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된다 했지? 온도가 낮아지고 그 부분에 있는 대기가 냉각되기 때문에 안개가 자주 생긴다라고 했고, 그리고 심해 있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산소도 풍부하겠죠? 그러니까 영양분류가 풍부한 아주 좋은 어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압 배치는 고기압의 기압 배치가 잘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용승 지역의 특징으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됐죠? 그럼 반대로 침강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떨까? 여기에 있는 산소들을 깊은 데로 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침강의 영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양의 특징, 해양의 순환을 배웠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상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에크만 수송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승과 침강 현상이에요.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크만 수송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2문제 있거든요. 요거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엘니뇨 라니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석 체크 반드시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자, 3차 시에 만나요.